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은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조명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한데 조명을 연출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딱 기능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시설 공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데는 그냥 뭐 물체 식별이나 되고 작업하는데 이상만 없이 그냥 전등 하나 딱 킨다든지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조명의 어떤 에너지 효율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차장 광장이라든지 도로, 가로등 조명 같은 거는 조명의 효율을 이렇게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수은등이라든지 메탈 할라이드 등 이런 것들이 전력 소모, 전기 소모가 적기 때문에 가로등 같으면은 그런 뭐 수은등 그러면 정말 창백하죠. 창백해. 수은등 밑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그런 관계는 또 연색성이라는 그런 이제 또 고려사항인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조명 방식에 선택할 때 우리가 먼저 그냥 고려해야 될 거는 그 공간의 용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실인지 뭐 공부방인지 뭐 휴식 공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공간의 용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냐. 이제 그것도 고려해 봐야죠. 어떤 밝고 활달한 분위기인지 또는 뭐 차분한 분위기인지 또 식당 같은데 레스토랑 조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의 예산이 그쵸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명 방식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또 중요시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전력 소모가 적은 LED 조명이 이제 뭐 굉장히 일반화되고 뭐 과거에 에디슨 전구 저 필라멘트 조명은 뭐 어디 전구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또 과거에 그 필라멘트 전구 이게 또 그리워가지고 LED 조명도 모양이 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앤틱하고 그런 공간에는 그런 이제 뭐 에디슨 전구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LED 조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우리 건축물, 우리 공간에서는 특별히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묶어주는 거죠. 조명을. 그걸 조닝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스위치 하나가 어느 부분을 조명을 할 것인지, 예, 뭐 복도면 복도 라인을 묶어서 스위치 하나, 또 거실 공간이 크면은 거기도 등이 뭐 메인 중앙 등이 있을 수 있고, 간다리 간접 등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운라이트들이 이렇게 박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묶어서 스위치를 나눠서 이렇게 조닝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3로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2층 올라가는 계단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밑에서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고 위에 올라갔는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단 조명은 끄고 싶어요. 근데 밑에서 켰는데 또 밑에 내려와서 끄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쓰는 그 스위치 방식을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불을 켜고 계단 다 올라가서 위에서 또 끄는 거. 근데 3로 스위치는 계단뿐 아니라 예를 들면서 내가 현관 쪽에서 뭐 밤에 조명을 켜고 이제 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쪽 뒷문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도 스위치를 달아서 3로 스위치를 형성해 주면은 이쪽 현관 쪽에서 불을 켜고 뭐 챙겨서 가방 들고 해가지고 뒷문으로 나갈 때 뒷문 쪽에 또 스위치를 하나 해서 끌 수가 있습니다. 집이 커요. 뭐 2층, 3층까지 막 조명 다 돼 있고 어느 방에 등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뭐 화장실에 조명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외출을 해야 될 때 주출입구, 현관 입구에 전체 소등 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면 그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전체 소등 스위치를 달아주게 되는데 나갈 때 다른 전원은 아니죠. 콘센트라든지 이런 건 전원이 살아 있어야지 뭐 냉장고도 꺼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 조명 전체적인 조명 라인만 묶어서 전체 오프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 광원, 이 전등, 전구 조명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형광등 조명을 많이 했어요. 거실이든지 방이든지 무조건 형광등. 왜? 그 조명 효율이 좋으니까
이제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거죠. 뭐에 비교해서? 전구하고 비교해서. 필라멘트 전구.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전구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이제 형광등을 쓴다. 그러면 불 색깔이 그때는 뭐 정할 수도 없어요. 형광등 색이 있고 전구색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구의 색상을 색 온도, 단위는 이제 켈빈을 써가지고 색 온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떤 물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광을 하게 되죠. 어떤 물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스틸이라든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를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 800도, 900도 올라가면은 뻘겋게 장파장에 적색 그런 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을 더 가하면은 오렌지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그 다음에 더 가열을 해서 켈빈,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면은 6000 켈빈 정도 되면은 우리가 백색, 형광등색이 나와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별로 이 색온도라 그러죠. 켈빈 값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이 단파장, 백색광이 나오고 중간에 이제 주백색, 또 한 3000 켈빈 정도 되면은 전구색, 한 6000 켈빈 정도 되면은 형광등색이죠. 백색. 그쪽 중간에 뭐 한 4000 켈빈 뭐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주백색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광원의 전구의 색깔에 따라서 실내 분위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구색은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형광등색, 백색은 아주 좀 차가운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전력 소모 때문에 형광등을 많이 달았다. 더구나 이 서민 아파트 이렇게 쭉 불 켜진 거 밤에 보면은 전부 형광등색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잘 사는 그런 부자 동네 아파트는 분위기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이 전구색 이런 따뜻한 색 계열의 그런 조명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이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방, 거실 하면은 형광등색으로 이렇게 조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점도 고려해 가지고 좀 주택 같으면은 따뜻한 색 계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집을 짓고 그냥 이 전등 기구를 별도로 이렇게 달아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도 별도로 샨데리아라든지 뭐 조명을 따로 달긴 하지만 우리가 건축화 조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건축화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건축을 하면서 이 조명 자체가 건축물 안에 그냥 딱 붙박이로 고정돼서 같이 이렇게 시설이 되는 겁니다. 시공이. 그래서 뭐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대여섯 가지 무슨 조명 그 방식을 나눠놨지만은 그게 딱 뭐 정확하게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이제 조명 기구들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고 또 그 조명을 어느 위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 대체로 우리가 좀 몇 가지 나눠주면은 광천장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천장 자체가 전체가 광원이에요. 말하자면 천장을 예를 들어서 뭐 아크릴 패널이라든지 뭐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걸로 막고 그 위에 조명을 뭐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하든지 간에 그게 불투명 막을 통해서 천장 전체가 이렇게 조명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전통 한옥풍의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창호지를 바른 그런 큰 창문 모양의 틀을 넣고 거기다 안에다 광원을 설치하면은 창호지를 통해서 은은한 그러한 천장 조명. 이 광천정 조명은 천정이 이렇게 넓게 전체적으로 거의 천정 전체가 천정 조명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천장의 뭐 모양과 형식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천정을 그냥 루버식으로 천정을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루버 천정을 하면은 직방으로 위로 올려다 보면은 위에가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선 각도가 경사로 보이기 때문에 루버에 막혀서 천장 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장 공간하고의 이 통풍이 다 되고 또는 뭐 스프링클러 작동에도 이상이 없고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디셔닝을 해도 디퓨저라 그러죠. 그 바람 나오는 그 구멍 그게 천장 안으로 루버 안으로 올려질 수 있고 또 스프링클러 작동도 뭐 루버 때문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명도 그 루버 위에다가 안에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천장이라는 게 그렇게 되면 좀 애매하고 또 루버 안에도 또 하나하나에 스포트 다운라이트를 다 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매립형 조명이죠. 다운라이트라고도 말을 하는데, 천장면에 또는 벽에 이제 이렇게 조명 기구를 다 박아 넣는 거죠. 그러면 외관이 좀 깔끔하죠. 튀어나온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립형 다운라이트도 많이 씁니다. 피스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장하고 벽하고 만나는 이 코너 쪽에, 거기에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않게 이 간접 조명 비슷한 조명인데, 이렇게 코너 쪽에다 하는 그러한 조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명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월 워싱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벽 쪽에서 밑으로 조명이 내려갈 때 이 벽이 거친 경우에는 벽에 이러한 음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사진에도 보듯이 이렇게 월 워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니스 조명은 그 벽과 천장, 그 모서리에다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밖에 뭐 코퍼 조명이라 그래서 뭐 천장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해가지고 거기다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조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밸런스 조명은 지금 말했듯이 코니스 조명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그 코너에다 한다 하면은, 이 밸런스 조명은 그거를 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적당한 위치에. 우리가 눈높이를 가리고 싶으면 뭐 한 1m 80, 1m 50 높이라든지, 또는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밸런스 조명 개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코브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브 조명.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후암동에 그 후암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드물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에서부터 쭉 천장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 코브가 뚫려 있어요. 동그랗게. 그래서 그 코브 안에 간접 조명으로 그 동그랗게 파진 부분을 밝게 빛나게 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좀 신성한 그러한 느낌의 조명으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코브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너 조명은 뭐 말 그대로 벽과 천장이 만나는 코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벽과 벽이 만나는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간 활용도 좋고, 거기다 또 조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명 기구들을 좀 알고 있으면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죠. 제가 요즘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 또 상업 공간에서도 많이 쓰고 전시 공간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 레일 조명이 있습니다. 레일이라는 거는 이러한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그 안에 제가 이제 사진으로 확대해서 찍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안에 얇은 그 도체, 구리 철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가 이 레일의 금속, 레일이 주로 알루미늄 바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절연 처리, 플라스틱으로 절연이 돼서 그 안에 레일이 두 줄이 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자유롭게 끼는 조명 그 기구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유롭게 끼고, 레일만 이렇게 돼 있으면 레일 위에 어디라든지 조명 기구를, 물론 이제 그 용량 때문에 제한이 있지만은 몇 개를 달아도 되고, 또 그 조명 기구 대가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각도도 조절이 되고, 이래서 그러한 레일 조명도 있고, 또는 요새 이제 광원 조명 자체가 라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쵸, 줄식으로 돼 있어서 그 자체로 자유롭게 플렉시블한 라인 조명, 그거를 이용해서 뭐 간접 조명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어떤 형태 조명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쓰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는 하남 스타필드 여기 천장인데, 천장의 조명을 저런 곡선으로 해서 라인으로 간접 조명으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뭐 여기 푸드코트 쪽인데, 계단 쪽은 계단 밑에 또 조명을 저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명 방식은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 계단 조명도 보셨지만은, 또 조명 기구 중에 이 내리평, 바닥평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째가 뭐예요? 마당에도 할 수 있고, 비 맞는 데도 할 수 있고, 뭐 데크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첫 번째 요구가 되죠. 그래서 방수가 되고, 또 그 조명 기구가 이 절연 처리가 잘 돼서 누전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로 밟고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조명 기구 자체에 그러한 유리라든지 커버,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게 일정한 어떤 이상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명도 괜찮아요. 벽 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이 바닥 조명을 해서 조명을 하면은, 이것도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월 워싱, 그러한 조명이 되겠죠. 조명 기구도 많고,
조명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천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가정에서도 2층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어떤 거실 부분에는 1, 2층이 뿡 뚫어져 가지고 천장이 한 뭐 6m, 7m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또 고려해야 될 게 천정 쪽에 위에 너무 조명이 위치하면은 그쪽 조명 그 밝기가 효율이 떨어지죠. 우리가 펜던트 조명이라고 그러죠. 줄을 전선을 내려서 광원을 이 소정의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명이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오픈 천정 같은 경우에는 자 조명이 수명을 다했을 때 어떻게 조명 등을 교체하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명을 언제 조명 저 전구를 갈지 몰라서 뭐 길다란 사다리를 집에다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해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광원을 바꿔 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조치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공한 그 주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거실 쪽이 뻥 뚫리고 펜던트가 내려와서 이 보름달 같은 둥그런 조명이 달리게 되는데 2층 그 말하자면 2층 내부 발코니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옷걸이 철사 같은 걸로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서 그 조명을 갈 수 있다. 또 하나 이제 뭐 위에 높은데 천장에 예를 들어서 다운라이트 조명이 있다. 그 돌려서 끼는 전구 같으면은 이 막대기 끝에다가 여러분들이 그건 좀 만들어야 돼요. 시중에 파는 게 있는 페트병 같은 걸 잘라요. 그래서 페트병 잘라서 그 안에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서 그 마찰력 있게 고무질 실리콘을 좀 바른 다음에 막대기 끝에 걸 달아서 올려가지고 그 전구담하고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맞게 해야죠. 그래서 꽉 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빼내고 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명을 또 교체하는 그런 방식 좀 유용하게 그렇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명 설계에서는 이제 크게 또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이렇게 나누죠. 나누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직접 조명은 조명 효율이 좋죠. 그냥 조명이 있으면 위에서 아래로 작업면 거기까지 그냥 조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간접 조명이라는 거는 위쪽으로 반대쪽으로 이 조명이 올라가서 천장이라든지 벽에 반사된 빛으로 인해서 그러한 조명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명 위로 다 올라간다 그러면 간접 조명. 근데 또 그걸 어느 정도 올라가야 뭐 이게 직접 조명이고 어떤 게 간접 조명이고 또 반간접 조명이라는 것도 있고 반직접 조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명이 90% 이상 밑으로 쏟아진다 그러면 직접 조명, 90% 이상 위로 간다 그러면 간접 조명.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 사이에 전반 확산 조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둥그런 보름달 같이 생긴 이런 글로브 안에 광원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되는 그러한 조명을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반 확산 조명은 위로 가는 빛, 아래로 가는 빛, 40%, 60% 사이에 이거를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이제 60%, 40% 나오고 저쪽엔 90%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간접 조명의 90% 위로 가는 빛, 그 다음에 전반 확산에서 60%요 사이, 60%에서 90% 사이, 그게 그만큼의 60%에서 90%의 빛이 위로 올라간다. 반간접. 60%에서 40% 사이의 빛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반직접.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뭐 정확히 그거는 분류할 게 아니라 이런 걸 뭐 건축사 시험, 건축기사 시험에 나올 만한 분류인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조명은 우리가 실내에서 자연 채광이라고 그러죠. 창을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천창을 통해서 중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 대낮에 해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채광이 있고 그러면 사무실이 큰데 저쪽 창가 쪽은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 채광으로 밝아요. 근데 이쪽 창이 없는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어둡겠죠. 그래서 그러한 조명 기법을 실내 상시보조 인공 조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앞대가리 글자만 따서 뭐 부살리 조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구적인 퍼머넌트 공급해주는 퍼머넌트 서프리멘터리 아티피컬 라이트 인 인테리어라는 약자예요. 그래서 그 전체 실에 대해서 조도를 체크한 다음에 어떤 스위치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스위치 하나, 아까 조닝을 제가 얘기했지만은 스위치를 탁 켰는데 이 사무실 전체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쪽 창가 쪽에는 쓸데없는 조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과도한 조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무실의 조도를 체크한 다음에 요새 이제 조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갖다 대면은 조도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쪽 어두운 쪽 자연 채광이 잘 안 되는 데는 항상 켜질 수 있는 실내 인공 조명을 한다. 그거를 우리가 PSALI, 푸살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상시 보조 인공 조명을 또 계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양평 쪽에 완공해 놓은 그 저택이 그 건축주가 이제 조명기구 생산, 시설, 시공 또 뭐 방음제, 흡음제 이런 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그때가 작년 8월인가 코엑스에서 인테리어 자재, 인테리어 전시회 때 그분도 부스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려가지고 영상 조명과 흡음제에 대해서 이제 내보낸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특히 이 라인 조명 이쪽으로 특화된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2024년 8월 1일자 영상인가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그래요. 조명의 광원의 색깔 또는 조명의 수명 또는 조명의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의 용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조명을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뭐 조명 기사가 와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고 작업 속도도 느리다. 그러면 그건 안 좋겠죠. 근데 원터치식으로 탁탁 끼는 그러한 라인 조명. 요새 라인 조명도 뭐 많이 쓰죠. 다양하게 응용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미상 디스템이라고 여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명 기구 굉장히 라인 조명 특화된 그런 회사입니다.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다운라이트죠. 다운라이트. 자, 여기 위치는 이제 강남구 쪽인데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래층은 뭐 상가 임대가 되고 2층엔 뭐 학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위에 4층은 그 주인이 주택으로 해서 살고 있는 데인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어떤 이상이 생겼냐면 겨울이 되면서 천장이 젖어들면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인테리어 업체에 항의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달라. 원인을 조사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서 원인이 한눈에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치 제가 해놓은 것처럼 자 이제 맨 최상층이죠. 그 천장을 뜯으면 그 위에 슬래브가 있고 그래서 오래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슬래브 하부에 그렇게 단열재가 제대로 충실하게 들어있질 않아요. 그냥 콘크리트 칠 때 50mm 스티로폴 뭐 이런 거 대충 넣어가지고 그냥 슬래브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근데 뭐 그 스티로폴이 제대로 붙어 있는 데도 있고 뭐 안 붙어 있는 데도 있고 천장 그 다운라이트를 하나 빼가지고 프레쉬를 비춰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냐? 그 원인이 이겁니다. 자, 리모델링 하면서 천장에 거실에 방에 다운라이트 조명을 다 넣은 거예요. 요즘에 그나마 이 다운라이트가 다 막혀가지고 여기 어떤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의 LED 조명이면 괜찮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컵처럼 파져가지고 그 안에 짤막한 3파장 형광등 같은 램프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쫙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실내 습한 공기가 천장 안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겨울에 슬래브 바닥이 차가운데 과거에는 뭐 도배지로 천장으로 꽉 막혀 있어요. 뭐 조명이라는 거는 전기줄 하나 나와서 거기에 이렇게 직부 형광등이라든지 조명등, 방등이라든지 거실등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구멍을 막 수십 개를 뻥뻥 뚫어놨죠. 그러니까 실내 습한 공기가 천장 안으로 들어가서 천장 슬래브 바닥에 결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겨울에 추우면은 영하 막 몇 도 떨어지면 거기에 그게 성에가 끼듯이 겹겹이 이렇게 얼음식으로 성에가 달라붙었다가 낮에 해가 떠서 10시, 11시쯤 되면 그 성에 덩어리가 녹아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마치 무슨 옥상에 방수가 망가진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원인을 방수가 잘못됐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래가지고 또 우레탄 방수를 또 새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 공기가 안 통하도록 천장의 모든 면을 다 하고 이제 비닐 커버 같은 걸로 막았어요. 그 이후로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층 슬라브 바닥 같은 데는 참 단열 처리를 하기가 힘들어요. 조명 얘기하다가 이 천장 단열 결로 얘기가 나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자 나는 실내 이거 좀 밝은 그런 분위기가 좋다. 이 조명에서 고려할 때 우리가 분위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광원 이 조명기구를 밝은 거를 쓰더라도 실내가 밝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실내를 어두운 색, 다시 말해서 이 조명을 흡수하는 색 있죠. 흡수하는 색.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그냥 실내를 까맣게 다 천장이고 벽이고 바닥이고 까맣게 해놨어요. 아무리 밝은 조명을 켜더라도 그 방은 껌껌하죠. 껌껌해요. 밝은 조명 안에서 하얀색 도화지를 놓으면 그 도화지는 밝을 수가 있는데 실내 전체는 어둡다. 그래서 밝은 실내를 원한다 그러면 조명도 중요하지만 전체 이 벽 색깔이라든지 천장색이 밝아야지만 그 방이 밝은 분위기의 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도는 빛의 이 광원 에너지가 어떤 광원이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 자체를 조도라 그럽니다. 수평면 조도라 그러는 게 광원이 이렇게 오는 거 말고 이렇게 올 때의 조도. 이 오는 자체 입사광속이라 해요. 입사광속 자체를 조도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반사광속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와서 튀겨서 우리 눈에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비둘기색인데 이 노트가 왜 비둘기색이냐면 여기에 우리가 수많은 파장의 빛 에너지가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빛 에너지는 다 일로 흡수가 되고 이 비둘기색이 나는 그러한 빛 에너지가 반사가 돼서 나한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비둘기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비둘기색. 그 다음에 이런 빨강색으로 보이는 이런 펜은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데 빨강색으로 보이는 거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도보다도 중요한 게 휘도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그거. 예. 또 휘도가 그렇게 돼서 반사되는 휘도도 있지만 광원 자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휘도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램프 중에 3파장 램프라는 게 있어요. 3파장. 이 3파장의 의미가 뭐냐? 이 3파장 왜 또 3파장을 따지냐? 그런데 이 우리가 빛의 대표적인 삼원색이 있고 이 색채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삼원색이 뭡니까 물어보면 빨강, 파랑, 노랑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마젠타, 시안, 그리고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세 가지가 다 섞이면 이제 백색광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가지가 섞였을 때는 그 섞인 가운데 색이 그 색깔의 또 삼원색이 되는데 그 색료, 색채의 삼원색은 다 섞이면 검정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감으로 뭘 그릴 때 붓을 자꾸 이 색 씻고 또 빨강색 씻고 파란색 씻고 뭐 노란색 씻고 이렇게 자꾸 씻다 보면 물이 검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혼합할 때 뭐 명도가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 해서 감산 혼합이라고도 하고 빛은 이 다른 색상의 빛이 섞이면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섞이면 화이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3파장 램프라는 거는 이 삼원색이 적절히 조합된 그러한 광원을 3파장 램프라고 해요. 그럼 3파장이면 어떻고 3파장이 아니면 어떠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3원색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빨강보다 약간 흐린 그 마젠타라는 색이 있습니다. 마젠타하고 시안이라는 색은 이게 청록색인가? 스카이 블루. 파랑인데 좀 연한 파랑이 있어요. 그리고 옐로우 이 세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섞이면은 이 마젠타의 그 파장이 없고 이 뭐 노랑 파장하고 청록색 파장이 있으면은 약간 초록색으로 나올 텐데 이러한 광원의 어떤 색상이 있는 치중된 이러한 광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광원에서는 빨강색을 갖다 대도 빨강색 광원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마젠타 그러한 파장이 없기 때문에 빨강색으로 나오질 않아요. 회색 비슷하거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광, 뭐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 적외선 빼고 빨주노초 파남보, 예,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는 색 표현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원이 어떠한 자연광에서의 그런 색깔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정도를 연색성이라 그러는데, 연색성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품의 색깔을 좀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연색성이 중요하죠. 상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백화점에서 뭐 분홍색 어떤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입고 밖에 나가 보니까 내가 봤던 분홍색이 아닌 거예요. 예. 분홍색이 이 무슨 꽃분홍 다른 색입니다. 그 연색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색성 때문에. 예. 그래서 연색성, 자연광에서의 제 색깔을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를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뭐 반대되는 어떤 쪽에 있는 게 뭐냐면 그 광원의 효율이죠, 효율. 연색성 같은 거 필요 없어. 연색성 좋은 광원을 선택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나가. 그냥 물체만 대충 보이면 돼. 가로등이야. 나는 가로등, 수은등으로 할래. 수은등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뭐 분홍색 원피스를 입어도 보라색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색성이 이런 경우엔 중요하다. 그러니까 광원의 파장에 따라서 이러한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는 또는 눈이 덜 필요한 그러한 광원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들 다양하게 많은데 할 때 큰 틀부터 하나하나 정하면서 나중에 조명 기구의 어떤 모양과 종류까지 다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